예를 들면은 당장 독도 누구 땅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뭐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역사 환경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형태로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버린 AI를 확보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AI가 있어야 선택지로서 있는 겁니다. 박영선의 칩 인사이드의 박영선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뒤흔든 AI의 등장. 지금 현 이 시점에서 보면은요. 가장 큰 수혜자는 엔비디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것만 죽기도 지금 바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한 독점 구도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그 균열을 삐짓고 새싹을 키우기 위해서 새로운 생태계 구성을 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전쟁을 선포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디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곳입니다. 우리 네이버에 오늘 하정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AI 선행 연구, 그리고 AI 안전, 그리고 글로벌 AI 생태계를 담당하고 있는 하정우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정말 독립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요즘 많이 바쁘시기도 하고 또 많이 힘드시죠? 아무래도 이 챗GPT 이후 생성 AI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광풍을 몰고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또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가 고민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많이 찾아뵙게 되고 또 많이 설명드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네이버가 인텔, 네. 또 삼성 네. 하고 같이 손을 잡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엔비디아의 아성을 깨보자 네. 도전을 네. 했는데 네. 그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엔비디아의 아성을 깨보자라는 느낌보다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AI 가속기 반도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네. GPU는 상품 이름이니까요. 이 가속칩에서 사실상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독점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GPU를 확보를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공급량의 제한이 되니까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독점이 됐을 때는 어떤 제어 혹은 컨트롤 혹은 저희가 전략을 펼칠 때 제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좀 다른 보완제가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중에 뭐 삼성과의 협업도 마찬가지지만 인텔 같은 경우도 과거의 CPU의 영광 시절이 지나간 지가 꽤 오래돼서 이번에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죠. 돌파구가 필요했고요. 사실 인텔도 하바나랩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면서 GPU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우디라고 하는 AI 가속 칩을 가지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 AI 가속 칩이 개발자들이라든가 클라우드 기업들이 잘 활용을 하려면 하드웨어의 능력치만으로는 좀 어렵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 쉬운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사람들이 네. 다 들어와가지고 사용을 할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엔비디아는 지난 20년간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잘 만들어 놓았고 그게 오픈소스로 되어 있어서 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개발자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막 구현하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다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는 이런 생태계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 생태계가 아주 예, 단단해진 거죠, 예, 지금.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강점 중에 하나고요. 네. 물론 엔비디아가 칩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긴 합니다. 인텔은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럼 누군가 파트너가 필요했고요. 그러면 누가 가장 적합한 파트너인가를 당연히 미국도 찾아볼 거고 해외도 찾아보겠죠. 근데 이걸 정말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가우디라고 하는 게 생성 AI 시대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얘기는 생성 AI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경험, 그리고 그 생성 AI 거대 언어 모델을 실제 서비스를 운영을 해보면서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경험도 축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은 실리콘밸리 빅테크이거나 중국의 빅테크들입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고려하면 중국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실리콘밸리 빅테크라고 하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 AI,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다 직접 칩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직접 칩을 만들지 않으면서 말씀드렸던 이런 초고대 생성 AI의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 대한민국에 네이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보면 연락을 한 유일하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이버가 또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이제 소버린 AI라고. 네, 네. 이 소버린 AI는 사실은 저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으로부터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젠슨 황이 여기 관심 예. 있구나 이제 이렇게 예. 생각이 됐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젠슨 황보다도 더 관심 있는 곳이 바로 네이버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소버린 AI 그러면 아직까지 좀 덜 친숙하신 네, 그 맞습니다. 시청자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네. 해주세요. 이 소버린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까 조금 덜 친숙할 수 있는데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주권 혹은 주권의 이런 뜻입니다. 사실 젠슨학이 올해 2월달 월드 거버먼트 서밋 두바이에서 열렸던 거기서 강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긴 했는데요. 이 소버린 AI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거는 2022년부터였고요. 2022년에서 2023년 넘어가는 시절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각 나라의 문화나 지역적 특성 혹은 사회적인 가치관을 좀 더 잘 이해하는 AI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하이퍼클로바를 만들어 놓고 기존에 나와 있던 뭐 GPT-3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문화나 역사나 가치관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당장 독도 누구 땅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뭐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일본의 동해 문제도 물어보면 거기는 일본해가 맞는데 한국은 동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 환경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형태로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들의 미래 세대들이 이 생성 AI를 써서 보고서도 쓰고 공부도 하고 컨텐츠도 만들고 할 텐데 미국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AI가 계속 만들어내는 컨텐츠에 친숙해지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미래 세대들이 잘못된 지식이 주입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그럼요. 됐습니다. 네, 유럽도 지금 그걸 네. 우려하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미국 중심으로 네. 돼 있으니까 이걸 좀 유럽 중심으로 네, 바꿔보려는 네, 노력. 네. 네, 사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이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저희가 소버린 AI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고 때마침 올해 1월 달에 그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외신에서 AI 내셔널리즘, 즉 AI 국가주의죠 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를 합니다. 사실 챗GPT를 써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아마 국가 단위로 이해하는 AI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처음 소개를 하고 그리고 2월 달에 젠슨항이 얘기를 했죠. 젠슨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 관점에서 필요합니다. 각 국가 단위로 AI 데이터 네, 센터를 만드는 그렇죠. 사업 관점에서 필요한 게 맞긴 하지만 그 목적과 상관없이 각 국가들이 이런 자국을 정말 잘 이해하는 소버린 AI를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수요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면 그나마 미국과 유럽의 문화 차이가 아주 크지 않으니까 괜찮은 편인데 뭐 중동이라든가 동남아시아, 남미 같은 나라들은 문화 가치관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런 각 지역들의 문화라든가 사회, 뭐 종교들의 특수성을 가진 소버린 AI를 확보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AI가 있어야 선택지로서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AI를 쓰지 말자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연구개발이라든가 혹은 비즈니스 영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당연히 뛰어난 성능을 가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AI 사용을 해야죠. 그런데 교육, 공공, 국방, 의료 이런 분야에서 적용을 할 때는 그 지역 문화, 사회의 어떤 삶과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선택지로서 소버린 AI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소버린 AI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만들 거냐 혹은 기술력이 부족하면 기술력이 있는 국가 혹은 그 나라의 기업들과 함께 만들 거냐의 문제가 남고 대한민국은 다행스럽게 밸류체인 전체, 생태계 전체, 즉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국을 정말 잘 이해하는 AI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AI 무슨 연구소도 아니고 모델로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네. 경험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소버린 AI를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북미의 문화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적 특성 존중도 해야 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동 국가들에 대한 문화 존중도 있어야 되고 그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생성 AI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생성 AI를 통해서 계속해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어낼 텐데 이 생성 AI는 그 문화 가치관이 필터로 동작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 필터가 그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그 문화 다양성이, 그 문화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소버린 AI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아까워요. 2021년도에 클로바드 내놓고. 네네. 네? 그다음에 이미 그런 어떤 챗GPT 쪽 방향으로도 네이버가 방향을 네. 잡았었는데 좀 투자를 그냥 확 우리 쓰는 말로 질러버렸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건 것 같습니다. 네. 생성 AI가 정말 놀라운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혁신을 만들어낸 게 사실은 규모가 만들어낸 혁신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규모라고 하는 건 결국은 GPU와 데이터이고 이 얘기는 또 자본의 문제로 맞습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네. 저희가 2021년, 2022년 정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챗GPT 나오기 이전이죠. 이때는 그러니까 기업들 간의 경쟁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기술 격차를 기업 수준에서 투자를 해가면서 유지를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투자를 최선을 다해가면서 진행을 했는데 챗GPT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는 이제 사활을 걸고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심지어 미국 행정부가 AI 반도체 중심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죠. 보조금 형태로 칩스법을 만들어가면서 맞습니다. 네.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캐나다 이번에 4월달에 2조 4천억 원 투자를 한다고 했고 작년에 마크롱 대통령은 9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 규모가 챗GPT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결국 자본의 싸움으로 흘러가다 보니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국가대항전처럼 되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의 AI 데이터 센터장을 맡고 있죠. 분과 네, 센터. 분과위원장. 네, 네. 네. 거기 가서 좀 얘기 좀 하시죠.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고 제가 네. 알기로는 네. 정부에서도 약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고요. 아마 조만간에 만들어질 국가 AI-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어떤 아젠다가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제가 초거대 AI 초거대 AI TF 팀장도 맡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공공 분야에서 먼저 마중물이 되어줘야 한다. 생성 AI를 도입을 하면서 실제 공무원들이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은 그렇게 아낀 시간을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을 만나면서 공무원들의 업의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 국민들의 당연히 만족도도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된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저희 같은 AI를 공급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 생성 AI를 활용해서 공공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경험들이 축적이 될 거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나라 AI 전체 생태계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거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마중물의 역할을 작년부터 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올해 초에 이제 반도체 주권국가 책을 내면서 네. 국가 반도체 AI 위원회가 필요하다. 네. 막 굉장히 강조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만들어지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시작 발동은 아직 안 걸린 상태죠.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만들어지는 그 AI 국가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리더십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AI란 게 AI 기술만 기술 자체도 중요하죠. AI 기술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생성 AI를 대한민국이 어떤 기술 경쟁력,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프랑스, 독일, 심지어 이탈리아도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하고 있는데 그거만큼 중요한 게 국가의 전략은 전체 생태계 혹은 전체 밸류체인의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네. 그게 약합니다. 그래서 각 네. 그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이죠. 아무래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반도체,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위에는 각 산업에서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고 확산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챙겨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한 가지 밸류체인 전체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긴 호흡으로. 어차피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가 온 것처럼 앞으로 AI 시대가 올 텐데 이 AI 시대에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관점을 봐야 되나.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AI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죠. 전 국민들이 AI를 나의 능력으로 체화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더 많이 쓰고 더 잘 이해하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런 AI 리터러시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제가 시민단체 과시련의 네. 공동대표로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쓰지 않고 있는 분들이 6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보다 낮아요. 못합니다. 네. 필리핀은 굉장히 많이 쓰는 엄청 많이 편이고요. 쓰고 있어요. 페루만도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페루를 비하는 건 아닌데 네. 그만큼 확산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네, 네. 이런 확산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 확산이 덜 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격차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서울, 경기 지역에 비해서 지방이 덜 쓰고 그리고 연령대 격차 생기고 심지어 성별 격차도 생기고 있고요. 또한 산업별 격차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국내의 AI를 경쟁력을 높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미 국가 안보의 아젠다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글로벌에서 외교 관점에서 우리가 이 AI 시대의 글로벌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래서 어떤 국가들과 좀 더 긴밀하게 협업을 할 거냐.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하는 이 소브린 AI를 원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을 어떻게 우리의 아군으로 만들어서 이 AI 시대 우리가 그 국가들의 AI를 도와주면서 우리의 성장 기회도 만들 거냐. 그것이 글로벌 리더십을 AI 시대 리더십을 갖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전략을 함께 수립을 하면서 저는 AI 전쟁이라고 거의 표현을 합니다. 이 전쟁의 장수는 누구냐?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잘 싸워서 싸우게. 네. 이길 수 있도록 잘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독립전쟁 같은 경우는 국가의 주권이라고 하는 건 약간 배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보다 저는 리더십을 갖는 전쟁이라고 보고 있어요. 즉 실리콘밸리의 강력한 AI도 활용을 해서 우리의 능력도 올리지만 우리의 AI 능력도 함께 올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분야에서 물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면 베스트이긴 합니다만 그게 쉽지 않다면 경쟁력 있는 선택지로서의 우리나라의 소버린 AI 역량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로 진출을 해서 같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소버린 AI 수요를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동 국가들 그 나라를 정말 잘 이해하는 그 나라의 데이터 중심으로 소버린 AI를 만들어주고 소버린 AI 생태계도 함께 만들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AI 시대의 리더십을 갖도록 만드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